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더 맛있게 먹고 싶을 때 콘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컵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정말 어렵죠? 뉴질랜드예요. 아이스크림 전문가 말에 따르면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보다 혀로 핥아먹는 게 아이스크림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떠먹으면요, 한 번에 많이 먹게 되지만 혀로 핥아먹으면 조금씩 천천히 먹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으면서 그 고유의 맛을 모두 느낄 수가 있다는 건데요.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는 10월도요.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음미하시면서 2015년 가을의 정치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남궁옥분의 노래 꿈을 먹는 젊은이 들려드릴게요. 네, 10월 21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꿈을 먹는 젊은이 남궁옥분 씨가 부른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1982년 곡인데요. 그때는 제가 부를 때 굉장히 격렬하게 박수치면서 불렀던 것 같은데 다시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다른 이렇게 은은한 잔잔한 맛이 있네요. 이렇게 가만히 음미해 보면 새로움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열흘밖에 남지 않은 10월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고 주변을 좀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메시지 참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요. 빨간 콤마 왕경 마라톤과 함께하는 전성기 퀴즈 내드리고 있습니다. 평소보다요. 더 푸짐한 선물 준비해놓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콤마 10월 산책과 함께하는 전성기 퀴즈 지금 내드릴게요. 여성의 갱년기의 가장 뚜렷한 증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은요, 이걸 완경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자는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월경이 끝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이 말, 뭘까요? 정답 두 글자고요. 문자번호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 정답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백범 광장에서 열리는 빨간 콤마 왕경 마라톤 참가 자격과 함께 푸짐한 사전 기념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준비되어 있고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올림픽 홀에서 열리는 디아블로 내한 공연, 플로이드 인피니티즈 11월 4일 티켓, 참시은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힐링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네,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요, 결혼과 가족관계 전문가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예. 환절기라 감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잘 지내는 편입니다. 환절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감기는 있지만 날씨는 네. 정말 너무 좋죠. 예쁘고 또 단풍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 가을하면 또 청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입맛이 막. 정말 입맛이 너무 돌아서 다이어트는 완전히 실패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여자라면요. 나이에 네. 상관없이 누구나 정말 아름다워지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엔 남자들도 다 있고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중년 여성들이 폭식증이랑 거식증을 아주 주기적으로 앓는다 이런 네. 얘기가 예전에 이제 있더라고요. 젊은 여성층에서 이제 많았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중년 여성들도 이제 내가 계속해서 그 젊었을 때 아름다움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들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네. 정신적인 네. 그런 문제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폭식증, 네. 거식증 이런 걸 진단하는 그 척도라고 하나요? 척도가 방법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폭식증하고 거식증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명확히 구별하기는 이제 일반인들은 어려우시고요. 아, 그래요? 이제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좀 보실 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음식을 반복적으로 몰래 숨겨서라도 갑작스럽게 막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후회스럽잖아요. 내가 네.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또 사람들 없는 곳에서 이거를 뭐 토하든지 이뇨제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약물을 사용해서까지도 이거를 다 이렇게 배출해 내야 다시 마음이 좀 편한데 그러다 보면은 건강상의 문제가 이제 생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번 그런 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리고 이제 3개월 이상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폭식증 또는 거식증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예. 체중은 정상 범죄 체중에 속하거든요. 원래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체상이 지나치게 뚱뚱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안 드시거나 네. 안 먹는 시간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막 먹고 많이 먹고 이거를 약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체 증상과 심리적인 증상이 오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신경이 과민스럽게 되고 네네. 아까 이제 우리 전성기 퀴즈에 나왔지만 무월경 상태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네. 건강상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건강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증상입니다. 네. 근데 이 폭식증도 네. 좀 문제지만 사실은 거식증은 네네.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그 세간에 이렇게 거식증으로 고통받던 여성들이 네. 목숨을 잃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잖아요. 캄페터스의, 네네 예, 맞아요. 네. 그 동생. 여자분들 네. 그 거식증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이제 그 진단을 받더라도요 한 10%에서 5% 정도 미만의 범주의 사람들은 네. 목숨을 잃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거식증이 아주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심리적인 상태는 어떤지 궁금해요. 이게 이제 아까 사람은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다 네. 누구나 있죠. 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왜 안 먹죠? 예. 내가 아름답고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여성들은 특히 자신이 예쁘다는 그런 아주 높은 자부심을 갖고 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매스미디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정형화된 아름다움이나 정형화된 신체상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나도 저런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의 가치감을 높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거든요. 이건 누구나 다. 네. 그런데 아름다움이라는 게 꼭 그렇게 정형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각각 다 자기 매력이 다른 매력이 다 거죠. 다른 건데,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정형화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만 관심과 사랑과 주목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곧 나의 가치다. 내가 사랑받는 만큼, 내가 관심받는 만큼 내가 가치감이 높아진다라고 네. 하는 게 사실 비합리적인 신념이거든요.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 것만은 분명해요. 자존감. 그래서 네. 이 안에는 굉장히 큰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네. 그런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내가 내 신체상을 그들의 틀에 맞춰서라도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힘든 네. 마음이죠. 이 예방하려면 네. 진짜 자존감을 높이는 맞습니다. 네.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기 시기의 여성들은 네. 자연스럽게 하긴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자기만의 정체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네.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변에 끊임없는 사람들의 그 어떤 피드백이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예.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되고요. 스스로도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뿌듯함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네. 이게 이제 훈련할 때 이제 치료할 때 실제로 그런 훈련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 한 장점 이런 거를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휴대폰 액정에다가 해놓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걸 스스로에게 읽어주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를 6주 이상 지속적으로 하면요. 그런 자기에 대한 그 자부심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거 결과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6주 이상 6주 이상. 하면 되는군요. 네, 그럼요. 예. 네. 휴대폰에다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네.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는 힐링 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받겠습니다. 전화는요. 02771-0945번이고요. 문자는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힐링이 필요해 첫 번째 분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서선화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이 늦어서 현재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둘째가 뱃속에 있을 때 장애 판정을 받아서 태교를 평온하게 못했어요. 다행히 정상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시력 발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걸 7살에 알게 되었죠. 첫째와 상반된 둘째인지라 키우면서 스트레스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애를 미워하기도 했어요. 약시에 굴곡장애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부모의 무지로 인해 정상활동을 못했다는 죄책감이 엄청났었죠. 그런 미안함의 보상 때문인지 무의식적으로 제가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주려는 잠재욕구가 있나 봐요. 첫째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엄마 선에서 설득이 되지만 둘째는 뭐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즉시 바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도 당장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큰 소리를 지르거나 발을 동동 구르거나 액션이 커지거든요. 제가 너무 아파서 누워있어도 태권도 등록 기간이 오늘까지라며 조르고 졸라서 보내고 싶지 않았던 학원을 어느새 제가 차에 아이를 태우고 가서 학원비를 결제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죠. 규칙과 교회 시간 약속 같은 것도 굉장히 민감해요.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신경질적으로 변해요. 융통성도 많이 부족해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을 동반해서 섭취하고 있으면 손가락으로 카페에 적힌 문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융통성도 부족하고 고집이 강한 우리 둘째를 어떻게 훈육하는데 올바른 건지 제가 흔들리네요. 부모의 양육 스타일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아이의 기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교육 방법일까요? 네. 엄마가 네. 이렇게 자책감이 좀 있으시네요. 그렇죠. 엄청난 그 죄책감이 속에 숨겨져 있으시네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사연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네. 어머님은 본인과 아이 사이에 일어나는 어려움의 이유를 다 알고 계세요. 네, 내가 자책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네, 아이가 뭘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다 해주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있음을 네. 이미 인정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하고 둘째가 물론 이제 뭐 기질상의 차이나 여러 가지 좀 뭐 조건이 다르겠지만 네. 첫째에게 어머님이 하는 말과 행동하고 둘째에게 하는 말과 행동의 그 결과는 다르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말로 설득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 큰아이가 그 말을 잘 들어주느냐. 사실 둘째는 큰아이랑 똑같이 아마 큰아이도 불렀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행동으로 밀고 나가셨을 거거든요. 큰아이 네. 같은 경우는. 근데 네. 둘째는 이제 그러지 못하시고 안 된다고 했다가도 아이가 계속해서 요구하면 내가 그것을 결국에는 들어주는. 네. 그러면 이제 아이의 마음에는요. 뭐가 생기냐면 엄마는 지금 하는 거는 말뿐이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조르고 된다. 떼부리면
내 마음 내 뜻을 관철시켜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양육 스타일이 잘못되신 건 아닌지 걱정되신다고 했는데 잘못된 스타일 중에 하나인 지나치게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큰데 비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자기 절제력이라던가 좀 만족을 지연시키는 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하는 연습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 그런 양육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특성은 본인이 원하는 것은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큰 소리로 떠든다던가 예. 물건을 뭐 어떻게 한다던가 엄마를 조른다던가 거기에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울고 예쁜 척하고 애교 부리고 사랑스럽게 하고 또는 아프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러니까 별의별 모든 애들이 그렇지 않나요? 당연하죠. 맞아요. 선생님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의 원함을 관철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럽거든요. 이 네. 둘째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모의 태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얘는 죄책감이 드니까 보상해줘야겠다 생각하는 아이에게는 네. 그렇게 하면 내가 그거를 못 견디고 버티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아이 뜻을 그대로 지켜줘 버리는. 네. 근데 지금 다행인 것은 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 시기거든요. 네.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4학년 되기 전에 이제 제가 학년 그 성별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대체로 남자아이 같은 느낌이 예. 들어요. 네. 남자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이 훈육을 완성시키지 못하시면 어머님이 힘으로 이 아이를 할 수가 없게 되셔요. 그 터닝 포인트 지금 딱 있으신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어머님이 버려야 될 기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말로 해서 이 아이가 설득될 거다라는 기대는 버리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내 행동이 변해서 이 아이가 즉각적으로 이 아이의 행동도 변할 거다라는 기대는 일단 접으셔야 돼요. 제가 TV에서 이렇게 내 아이가 달라졌어 이런 걸 이제 아마 보시면 그 전문가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된다고 얘기하면 되게 해주고 안 된다고 얘기하면 끝까지 안 되게 하는데 그럴 때 단호한 태도. 그죠?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시고 그 말이 단호한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그 단호함이 쌓이냐면 엄마가 말한 것이 결국에 지켜진다. 그 경험을 서너 차례는 해주셔야 이 아이의 행동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당면한 과제는 뭐냐면 이 아이는 분명히 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막 조급해지고 짜증내고 그럴 거거든요. 네. 그럴 때 마음은 인정해 주시는 거야. 네가 지금 당장 됐으면 좋겠구나. 그러나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머님이 계속 훈육을 전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원리와 원칙을 가르치실 때는 아빠가 하신 게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네, 태권도 등록이라던가 이게 오늘까지 일치라도 엄마가 아빠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들어줄 수 없다. 그래서 아이가 끝까지 뭘 하더라도 사실 애들이 울면 길게 우는 아이들은 1시간 울거든요. 네. 하루 종일 울지 않습니다. 1시간에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네. 어머니가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아이들한테 뭘 말씀해 주셔야 되냐면 뭔가 니네가 원하는 거를 즉시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아빠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말로 선포하신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갈등은 어머님이 견디셔야 돼요. 엄마가 강해야 되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럴 때 아빠의 도움이 되게 절실히 필요한데 엄마들의 그 쓸데없는 공감 능력이 제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제가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미래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미래를 생각해야죠. 어머니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산업기계장비 어디서 사고 팔지? 산업 다 알아. 산업 전문 부동산 정보는 산업 다 알아. 산업 인터넷 뉴스와 온라인 전시회도 다 알아. 산업인들은 다 아는 삭감매입니다. 산업 다 알아. 잘 갖고 보겠습니다. 산업 다 알아.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다시 시작했고요. 빨간 콤마 10월 산책과 함께하는 전성기 퀴즈 문제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힐링라디오 94.5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전성기 퀴즈 내드릴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전성기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빨간 콤마 10월 산책과 함께하는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여성 갱년기의 가장 뚜렷한 증상은 무엇일까요? 요즘에는요, 이걸 완경이라고 바꾸어 부르자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요.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남산 100번 광장에서 열리는 빨간 콤마 완경 마라톤 참가 자격과 함께 푸짐한 사전 기념품 보내드리고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올림픽 홀에서 열리는 디아블로 내한 공연, 플로이드 인피니티즈 11월 4일 티켓,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플라워 압구정 이니스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요.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는 힐링라디오 94.5 상담 전화 들어와 있거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아주 힘차신데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는 20대 자녀를 둔 50대 엄마고요. 네네. 근데 아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네. 바로 돈 문제인데요. 네.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아이들은 아이들이 관리하기 원하고, 네.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제 살아온 경험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그거를 제가 관리해주고 싶은데 아이들은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터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그런 갈등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제가 터치를 해줘야 되는지.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살면서 중간에 제가 좀 이제
뭐 잘못 저기 해가지고 네. 약간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걸 관리를 안 맡기는 걸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자격지심도 생기고. 그러시구나. 네. 네. 엄마를 못 믿어주는 것 같아서 섭섭하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나이도 저도 있고 그러니까 네. 40대는 항상 혈기왕성하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고 다 제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크고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거면서 이렇게 빈집 등으로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어머님 아이가 몇 명이세요? 아이요 2명이요. 2명이세요. 아, 네. 그리고 지금 혹시 같이 살고 계신가요? 네네. 그러시군요. 그 애들이 독립할 계획은 없어요?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아직 안 되시죠. 네. 네,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구나. 네. 이제 아이들에게 자금 관리를 부모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이유가 있으죠. 어머님은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세요? 지금 이제 처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금전적으로 요 여유도 또 생기고 하니까 네. 그동안에는 공부만 하다가 쓰고 싶은 것도 못 써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음대로 좀 쓰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서 네. 어디까지 쓰게 하고 어디까지 터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자율적으로 다 맡겨야 되는 건지. 다 맡겨야 되는지 그게 가장 고민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어머님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경제 관련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사실 버는 족족 그거를 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쓰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결혼해보면 우리가 도시가스비가 얼마인지,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 교통비, 뭐 자녀 양육비 또는 뭐 집 마련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생활 공과금이라든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이제 이런 좀 돈 관리하는 법들을 좀 알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습하는 시기는 사실 지금인 거예요, 결혼 전에.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대신 관리해주면 이건 또 아이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관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제한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어떤 걸 하시면 좋냐면 다 같이 모이셔가지고 가족에게 공동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테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하숙비 같은 걸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사실 생활공간은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내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는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하숙비 또는 부모님 용돈. 이걸 이제 보통 그 생활비 전체 그 급여 수준의 32% 정도를 32%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부모님 용돈은 한 4%쯤 쓰라고 얘기하고 거기 이제 저축 한 30% 정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혼 때는 한 50% 정도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다 보면 쓸 게 이제 제한이 되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애들이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어머님 이제 생활비 받으시면 그 어머님 쓰시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놓으셨다가 이제 나중에 결혼 자금 같은 거 할 때 조금 보태주시는 비용으로 미리 어머님 나 이제 생활비 받아야겠다. 이게 사실은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범위를 제한시켜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활비를 한 30%를 받으라고요. 그렇죠. 네, 애들이 월급여에서 네 생활비 받으시고 거기에 어머님 용돈도. 왜냐하면 그게 아이 용돈도 왜냐면 많이 너네가 벌면 얼마 버니 많이 벌 때 줘라 이러면 줄 때까지 못 줘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버는 거 안에서 쪼개 쓰는 연습을 시켜줄 때는 내가 버는 거 안에서 생활비도 조금 더 받고 어머님 용돈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에게 공동 지출이 생길 때마다 아이들에게 조금씩 책임을 부여해 주시면 아이들이 그 선 범위 남은 것들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율성도 지켜줄 수가 있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많이 됐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주변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어머니들의 고민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전화 또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말씀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라요. 네. 저는 YTN 이제 50대 애청자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가 없고 저희 남편이 지금 오붓하게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남편이 좀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택시를 하면서 힘들어해요. 그렇겠죠. 예, 맞아요. 네, 많은 애로사항들 때문에 여러 가지 남편한테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요. 맞아요. 예. 술 먹고 욕하고, 아이고. 그리고 차를 타고 자기가 생각한 방향이 아닌데도 기사 마음대로 한다고 또 욕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있고 성격이 원래 급한 사람인데 항상 칭찬을 웃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상대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 끝나고 이제 새벽 1-2시쯤에 들어오거든요. 귀가하는데요. 네. 자고 있는 얼굴을 이제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게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내가 좀 더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구나, 없는구나 싶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은데요. 남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내분이 남편을 좀 위로해 주시고 위로 좀 해보자. 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정 노동자라고 하죠. 네. 예, 이렇게 이 손님을 대접할 때는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73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6개월 전까지 개인 택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노고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제가 너무 사연 들으면서 공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아버님께 한 번도 감사하다 말을 못했는데 이 사연 전화 주시는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대신. 그 남자들이요 이제 밖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집에서의 서포트 역할, 지지하는 거. 어머님이 남자를 사랑하게 하는 방법을 조금 아시면 좋거든요. 남자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로 인해서 행복한 웃음을 띠는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을 때 잘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 고생했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거, 그리고 맛있는 것도 좀 해주시는 거, 그리고 평상시에 지금 굉장히 사연 주실 때 여보 당신은 참 이런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참 침착하게 잘하는 것 같아. 그런 당신이 나는 참 믿어워. 이런 말도 말이라던가 그 글씨라던가 편지 같은 거 이런 걸로 다양한 방법으로 좀 전해보시면 남자들은 아내의 지지와 칭찬에 굉장히 힘을 내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혹시 그런 언어 표현은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요? 네. 저는 솔직히 되게 음식을 이 반찬 같은 걸 좀 만드는 걸 좋아해서요. 네. 남편이 좋아하는 걸 제가 좀 알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점심에는 꼭 집에 와서 밥을 먹어요. 그렇군요. 네. 네, 점심을 그거하고 저녁에는 여보 수고했어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 표시를 좀 하는 편인데.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러는 중간중간에 내가 당신 덕분에 참 좋아라고 이렇게 행복한 표정 이런 것도 웃음을 많이 주시면 남편들이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싹 녹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지금 전화 주셨으니까 혹시 남편분이 들으실지도 모르잖아요. 방송 통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네. 한마디 좀 해주실래요? 한 말씀 하세요. 여보. 오늘 그렇게 일단 낮에 또 점심 먹으러 올 텐데 내가 맛있는 반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기 당신에게 항상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래도 힘들지 않다고 나한테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 내가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격려를 하는 거 보면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YT에서 저기 상담을 한 거니까 만약에 들었으면 화이팅하고 오늘도 안전운전하고 저기 무사하게 귀가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뭐 화이팅! 뭐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지금처럼 두 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2717님께서도 이런 문자 보내오셨어요.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고. 의료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는데 와 정말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온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역시 가족들의 힘이 중요한가요? 또는 이제 가족이 혹시 그런 서포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노동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차단한 채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일 끝난 후에 나의 감정과 정서를 돌보는 행동들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뭐 맛있는 걸 먹는다던가 뭐 또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한다던가 제일 좋은 거는 언어화시켜서 사람에게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마음이야. 나 정말 속상하고 힘들고 짜증났어라고 부정적인 감정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나면요. 조금 가벼워져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가 혹시 없으시면 네. 혼잣말이라도 너가 오늘 엄청 수고했다. 나 오늘 되게 힘들었지. 당신은 오늘 기분이 왜 SNS 중에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SNS가 있잖아요. 네. 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지금 기분은 어떠십니까? 기분 어떠십니까?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예. 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들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힐링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향 자랑은 나는 생각나는 게 경치, 태종대, 해운대도 괜찮긴 한데 태종대는 완전히 세계적인 명물입니다. 제가 봤을 때 부산에서 제일 자랑할 만한 데가 저는 태종대라고 꼭 가보세요. 그 바닷가인데 절벽을 갖다 놓은 것 같고 제가 부산 사람인데 거기 한 100번 넘게 갔을 거예요. 근데 전혀 실증이 안 나요. 가는 곳은 전부 실증나. 한 서너 번만 가도 실증나는데. 종로요. 아니요, 지금은 다 기억 속에 없어졌지만 이제 전차 타고 극장 구경 가고 학교도 다니고. 난 전차 타고 다녔어요. 나이가 많아요. 60이 넘어서 전차 타고 2원 50전 할 때니까 그런 추억이 있죠. 지금은 지하철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땡땡땡땡땡 그러고 종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명보극장도 가고 단성사도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제일 좋죠. 또 딴 데는 없는 거니까 거의 서울만 있었다고 보면 되잖아요. 충주, 상금대, 산수가 멋있지. 거기 산도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은 나지막하면서도 강이 또 한강이 남한강이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아무래도 그게 좋지. 우륙의 고향이 아니 거기가. 그러니까 우륙 문화재가 거기서 대체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유명하지.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고향이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내 고향 자랑 들어봤습니다. 내가 나고 자란 고향들의 모습들 살면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이 되는데요. 어제 오늘 이산가족 상봉하는 모습 보면서 갈 수 있는 고향이 있고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 정말 큰 행운이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어서 갈 때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유플러스 드디어 운정신도시에 푸르지오가 들어섭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두 곳에 LCD 산업단지 운정고라니 탁월한 입지 아닌가요? 1956세대 대단지에 쾌적한 환경까지 올가을 푸르지오가 홈런을 날립니다.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10월 오픈 1600-0744 푸르지오 대우건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콧물에는 코박사, 재채기엔 코박사, 코 가려울 때 코박사, 코박사, 식약처 기능성 인정, 코박사, 코박사.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엔 건강기능식품 코박사. 한국건강.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요 빨간 콤마 10월 산책과 함께하는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폐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폐경 대신에 완경이라는 표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오신 3813님, 6987님, 1673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곡은요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